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온 우주가 나에게 주는 신호, 당신 잘 될 거예요, 대박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로 굉장히 기쁘게 될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여러분이 우주에게 받을 아주 기쁜 소식에 대한 리딩입니다. 이번 리딩에서 여러분이 꼭 대박 소식, 기쁜 소식 가지고 성공하시고 일상이 훨씬 편안해지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 번 분의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1번 분은 일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일만 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낼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게 내가 되게 힘들고 고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한다, 그게 아니라 일복이 터진다는 느낌의 바쁨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싫어, 근데 바쁘고 막 돈도 안 되고 몸만 지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신이 없이 계속 일이 들어와. 이게 또 다른 일을 부르고 그게 또 다른 인연을 부르고 해서 계속 사람도 들어오고 일도 들어오고. 근데 일복이 정말 터지는 흐름이라, 내가 그전까지 일 때문에 고생했다, 아니면은 일이 없었다, 많이 쉬었다, 놀았다,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좀 지루한, 좀 권태로운 그런 날들을 보냈다. 해야 될 게 많고 목표가 많고 진행시켜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성사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1번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일이 계속 들어오고 일이 되게 바쁘면서 동시에 내가 굉장히 생기 있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외적인 거나 이 사람 자체의 분위기도 생기발랄해지고, 사람이 왜 얼굴이 확 폈다, 야 너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1번 분 같은 경우는
또 이 집안에 관련된 부분이나 집에서의 일, 밖에서의 일,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좀 힘이 들었다. 아니면 좀 벅찼다. 라고 했던 분이라면 1번 분 중에서도 이 집에 관련된 일이 좀 잘 풀리고 밖에서 일을 하느라 집을 못 챙겼거나 집에서의 일 때문에 내가 밖에서 일을 잘 못했다, 집중을 못했다 라고 하는 1번 분이라고 하더라도 1번 분이 집과 밖, 이 안과 밖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집안일 하면서 바깥일이 안 된다 이러지도 않고요. 바깥일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집안일을 소홀하거나 가족에게 소홀하거나 가족을 못 챙기거나 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할 때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됐건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됐건 아니면 경쟁사가 됐건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외적으로 보면서 거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엄청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외모가 뭐가 중요해. 내면이 중요하지. 야, 실력이 중요하지. 보여지는 모습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셨던 1번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외적인 모습을 좀 신경을 써주셔도 좋아요. 써주시는 게 좋아. 이게 외적인 부분으로 다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이 6만큼의 실력이 있어요. 1부터 10 중에 6 레벨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 저 사람하고 내가.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나의 외모, 나의 외적인 분위기, 내게서 풍겨지는 이 아우라를 보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내게 조금 더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한테 몰리고, 조금 더 내가 인정받고, 조금 더 내가 결과가 좋고, 인기 많아지고, 이런 거. 나한테 더 사람들이 오고, 이게 일적인 부분에서 연관이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면접을 본다. 그랬을 때 면접관한테 내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말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떤 일들을 해왔고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고 이것도 너무 좋지만 똑같이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면접을 본다 했을 때 내 외모에서 주는 모습이 플러스 점수가 확실히 된다는 거죠. 그게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외모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쁘고 잘생겨야 된다 이걸 떠나서요. 예쁘고 잘생기면 좋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외적인 아우라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가 되어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헤어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한다든지 피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썹이라도 좀 더 정리하고 간다든지 안경도 안경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안경 좀 깨끗이 안경 알도 좀 깨끗이 닦는 거 그런 거 아주 작고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도 보여지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이 관리를 깔끔하게 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해. 카페를 운영해. 라고 할 때도 뭐 모자 쓰고 그냥 커피 내리고 이렇게 주시지 말고 진짜 그냥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조차 굉장히 좀 전문성 있고 내가 진짜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음식을 사랑하고 내 가게, 내 매장을 찾아오는 분들을 정말 격식 있게 나는 대해주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외적으로도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확실히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도움이 되면서 내가 사람들이 더 오고 일반적으로도 똑같은 가게다, 똑같은 실력이다라고 할 때 내 외모에서 점수를 받게 되는 운들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일했을 때 다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운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내 매력을 최대치로 살리는 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꼭 지금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는 구간, 그리고 나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구간.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나의 어떤 이 겉모습에 대해서도 이미 점수를 더 후하게 주기 때문에 나를 믿고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좀 가꾸시고
신경 써주시고 이러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 중에서 이렇게 좀 내가 종교에 기대거나 아니면 정말 샤머니즘에 좀 기대거나 나의 조상님, 나의 수호신, 나의 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랬을 경우 내가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그 존재가 1번 분을 도와준다고 해요. 수호신처럼. 그러니까 명확히 얘가 수호신이야 라고 카드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됐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1번 분한테는. 그게 돌아가신 나의 어떤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를 지켜주는 조상님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영적 수호자, 영적 존재일 수도 있는 거고 종교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누가 되었든 이 영적인 존재가 1번 분을 지켜준다. 그래서 얘가 내 곁에 계속 머물면서 내가 이렇게 좀 앞이 안 보이는 순간들 있잖아요. 너무 어둡고 내가 너무 막막하고 너무 고민이 되고 이렇게 좀 막연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아예 어떤 생각도 안 날 때. 그러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그냥 모든 내 주변이 어둡게만 보일 때. 그때 이 영적인 수호자가 나를 딱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길을 안내해준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을 안내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믿어보시고 좀 기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원래 이렇게 혼잣말로 좀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1번 분이. 그래서 혼잣말이라도 좋아. 뭐 그게 하나님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우주님이 됐건 하늘이 됐건 누가 돼도 상관없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거나 혼자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혼잣말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제발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 고비를 넘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들을 1번 분이 전달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결국 나에게 일상적으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계산되지 않고 이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설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일들이 해결되거나 그런 일에서의 답을 찾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원인도 모를 어떤 것들에 있어서 그 일이 해결된다거나 어디서도 막 원인을 몰라. 여기선 여기, 저기선 저 말 다 말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근데 나는 계속 고통스럽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 했을 때 그 부분에서도 답을 찾는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 수행이 좀 수련이 잘 된 분들이 많네요. 1번 분이 좀 수련이 잘 돼 있나 봐요. 정신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분야의 철학, 어떤 진짜 종교, 하물며 좀 약간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보여지고요. 이런 타로나 사주, 점, 아니면 뭐 그게 뭐 명리학이 됐건 점성학이 됐건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차크라가 됐건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내 내면에 대해서 혹은 운명에 대해서 깊게 알고 깨닫고 수행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어울리는 분이다.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더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성숙도, 성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진다. 꼭 영적인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성숙해 보이고 사람 자체가 깊이가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성 있어 보이고 어떤 일을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도 조금 더 믿을만해지고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가게끔 보여지고 이런 부분, 이런 마음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일이 이렇게 좀 걸림돌 없이 쭉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1번 분이 혹시 살을 빼야 하나요? 살을 빼야 된다? 아니면은 이런 거. 살을 빼야 되거나 내가 분명히 외적으로 봤을 때는 날씬해. 근데 마른 비만이라거나 아니면 복부만 좀 나왔다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말랐어. 날씬해. 복부 비만도 아니야. 근데 폭식하는 분들 있죠. 1번 분이 폭식을 한다거나 이 식습관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계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1번 분 중에서. 근데 1번 분에게 있어서
이 식단을 고치게 되는 습관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습관이라는 게 계속 제 입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는 식습관 자체가 다르게끔 바뀐다. 그럴 만한 일이 생긴다. 그럴 계기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서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이런 게 안 맞는 게 느껴진다. 근데 원래 같으면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먹었는데 이제 그런 게 입에 별로 닿지가 않는다. 입에 그런 게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못 찾았나 봐요. 일본 분이 뭔가 못 찾고 뭔가를 찾고 싶은데 그걸 못 찾고 계속 이렇게 좀 집착하거나 계속 파고들었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뭐 사람을 찾거나 답을 찾거나 결국에는 내가 궁금해하고 미스테리고 항상 집착했던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분이.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것도 포함이에요. 이럴 때는. 이상해서, 촉이 이상해서, 뭔가 쎄해서 원래 같으면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찾아간다거나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그런 어떤 증거들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찾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거나 마주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굉장히 집착하리 만큼 어떤 문제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파고들었던 그런 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찾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내가 직접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 분은 본인의 촉을 믿고 직감을 믿고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이 리딩이 나왔다 그래서 뭔가 싫은데 막 억지로 뭔가를 파헤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발견하게 된다 그랬죠. 그거는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고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어머 이건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냥 정말 리딩거 그런 일이 올까?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어떻게 딱 행동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게 딱 알고 보니까 이랬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걸 내가 발견한 거야. 알고 보니까 사실하고 달랐던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내 눈앞에 딱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알고 있던 걸 찾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쎄해서 갑자기 어느 날 느낌이 와서 물어보거나 얘기하거나 만나러 가거나 찾아보거나 했을 때 마주치거나 하는 모든 우연과 필연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일어날 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늘이 돕는 급의 일이에요. 그걸 알게 된다고 해요. 1번 분이.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피하고 더 피해볼 수 있는 것에서 멈춰지고 오히려 내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발견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분 리딩 들어갈게요. 이번 분이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요즘 내 인생이 좀 루즈하다. 인생이 좀 너무 조용하다. 일상이 조용하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사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어떤 힘든 거, 어떤 고통 이런 것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치만 이게 아무것도 힘든 일, 아무것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라는 느낌하고 정말 내 인생에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냥 나는 숨 쉬고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약간 후자에 가까운 느낌인 거죠. 조용해, 고요해. 내 일상은 지금 내가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하는 대로 되는 것 같고 사는 대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 할 만한 어떤 도파민 터지는 일도 없고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막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자극이 오거나 하는 일도 별로 없어. 그냥 정말 이렇게 하면 살아가도 되는 걸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겠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 여기서 멈춰 있어도 되나? 이 생각까지 이제 가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은 아니겠지? 내가 평생 이 일만 하고 있진 않겠지? 내가 평생 이 사람만 만나진 않겠지? 내 삶이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쉰다. 휴식이 필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쉴 때도 막상 항상 하는 걸 하면서 쉬고 있어요. 이번 분은. 항상 그냥 했던 걸 해. 쉰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히 갑자기 새로운 게 생기거나 내가 이렇게 안 해봤던 걸 하거나 이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휴식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게 한두 번은 계속 휴식이고 에너지 충전이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이거 제대로 쉬고 있는 게 맞나? 뭔가 환기되는 느낌은 안 드는 거죠. 물론 쉬고 있는데 더 몸이 찌뿌둥해지고 더 게을러지는 느낌이고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휴식이 진짜 휴식 같은 느낌이 안 든다. 내 인생에는 약간 산들산들한 이런 바람이 좀 필요해 라고 내 무의식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이번 분이 지금 욕심이 많은 상태라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복에 겨워서 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 일 없거든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하루하루.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게 맞는 거야? 내가 의욕이 없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허투루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오고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건 선물 같은 시간인데 나는 너무 이렇게 딱 가만히만 있어, 항상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맞아?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분은. 그래서 이 우주가 뭐라 하냐, 어떤 운이 들어온다고 하냐, 어떤 대박적인 일, 어떤 기쁜 소식이 오냐고 물어보니 이번 분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들어올 거래요.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기회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액수, 금액, 현금 혹은 어떤 물질, 돈일 수도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지나가다가 어떤 포스터를 봤어. 인터넷을 막 하다가 어떤 공고를 봤어. 이벤트가 있대. 광고 카톡이 막 와. 그렇게 했을 때,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 라든지 한번 거기 가봐 라든지 내가 뭔가 이렇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들린 어떤 곳에서 거기서 또 연결돼서 저희보다 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뭔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의 기회가 들어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번 분, 이 기회가 오는 건 오는 건데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기는 해요. 기회를 잡는 건 나여야만 해요. 내가 이렇게 오는 기회를 잡지 않으면 사실 내게 되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이 시스템 자체가 수익도 오고 돈도 들어오고 기회도 들어오고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래서 막 묻혀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번 분이 이게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타고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뭔가 이렇게 좀 큰 꿈은 있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게 되는 이런 계기가 또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꿈꿔왔던 목표 있죠. 그 막연하게 꿈꿔왔던 목표에 조금씩 단계를 추가하게 돼요, 내가.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이거부터 알아봐야겠지? 한번 여기에 전화라도 해볼까? 그게 꼭 완벽한 답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저 사람한테 댓글 좀 달아볼까? 문의 좀 해볼까? 이런 거. 한번 방문해서 구경이라도 해볼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집 밖으로. 여기 좀 자주 돌아다니게 될 거고. 이번 분은 지금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사람한테 좀 많이 지쳤고 되게 한때 너무 미친 듯이 살았나 봐. 이번 분이.
진짜 겁도 없이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깡 하나로 살았다. 내가 거의 전투하듯이 내가 살았다. 내가 진짜 무슨 전쟁 치르듯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삶이 싫진 않아요, 본인도. 그치만 지금 들어오는 이 운에 힘입어서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밖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밖에 내가 찾는 결과가 있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의 이 생활도 물론 풍족해, 풍요로워. 재밌어, 나름. 편안해, 안정적이야. 안전하다고 느껴. 무섭지 않아. 뭔가 여기서 마음 좀 이렇게 차분히 내려놓고 하면 그냥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그치만 내가 한때 이 강렬하게 살았던 그 기억 있죠. 그거 이제 내 몸이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 분 몸이. 내가 얼마나 진짜 멋지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정신력 하나로 내가 무장해서 무서울 거 없이 살았는지, 내가 진짜 겁도 없이 살았는지 그 한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분한테. 그래서 그걸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번 분의 작품을 보거나 이번 분의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다. 스카웃을 받게 되거나 제안을 받게 되거나 기회를 준다. 내가 그걸 잡을까 말까 선택해야 되는,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고요. 어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현재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왜 가수들 중에 역주행한 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과거에 내가 그냥 좀 접어두었고, 과거에 그냥 뭐 썼던 글, 과거에 그냥 해놨던 어떤 자료 정리, 사진, 이런 것들, SNS 게시물,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영상 그 뭐가 됐건, 과거의 것들이 하나가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그 과거가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다라는 거고, 이어지는 것 뿐이 아니라, 과거의 그 영향이, 그러니까 과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닌 현재에도 그 몇 배 좋은 영향으로 탈바꿈해서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건이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게 돈과 관련해서든 일과 관련해서든 회사 복지에 관련돼서든 사업에 관련돼서든 장사에 관련돼서든 거래와 관련돼서든 미팅과 관련해서든 친구 관계, 지인, 연인, 내가 원래 생각했던 조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된다거나 더 좋은 조건의 사람과 알게 된다거나 더 좋은 조건의 회사와 연결된다거나 더 좋은 조건의 일을 한다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거나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더 좋은 조건의 집을 발견한다거나 예상보다 더 좋은 조건의 것과 내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운도 있어요. 그런 아예 그냥 운 자체가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단순히 운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이번 분이 해온 방향, 걸어온 방향이 맞았다라고 우주가 말해주는 듯이 보상이 오거든요. 이번 분한테는 주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혼자 잘 된다, 혼자만 돋보인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추천해줘서 누군가가 입소문을 내서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연결되고 손님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가 그리고 누군가 덕분에 내가 그 좋은 곳을 알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한다, 항상 사람과 함께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한 발짝 세상 밖으로 발만 내딛었을 뿐인데도 일이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고 좋은 운이 계속해서 파워 있게 연결되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편안해져요. 이거는 내가 이제 아까 제가 집에만 있고 안에만 있고 사람 안 만나면 편안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그런 내가 사람을 안 만나서 편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거예요. 안정감이 느껴질 거예요. 아, 요즘 너무 괜찮다. 나 요즘이면 좀 살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마음이 풀리는 기쁜 소식이 들어와요. 뭔가 누군가가 사과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반전 있는 어떤 소식이라거나 기다렸던 연락이 오거나 이러는 것처럼 내 마음이 풀리는 소식이 같이 들어오겠다. 하여간에 돈과 기회, 사람 이게 연결된다는 건데 이보다 좋은 건 없어요, 이번 분. 인생이 사실 뒤집히는 듯한 어떤
요런 느낌까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극적인 흐름이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좀 기분이 좋은 상승을 하는 듯한 시작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이 요즘 들어 아무 일이 별로 안 일어난다. 아니면 엄청 힘든 일이 좀 좋아졌다. 끝이 났다. 내지는 요즘 들어 기분이 조금 괜찮다라는 게요. 그냥 내가 조금 컨디션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마법처럼 무슨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일이 잘 되려니까 운이 풀리려니까 우주가 나를 도우려니까 들어오는 기분 이 신호예요. 신호. 기분이 조금씩 좋다. 갑자기 희죽희죽 웃음 나거나 별거 아닌 거에 좀 감사하다고 느껴지거나 사는 게 이런 재미지라는 게 느껴지거나 좀 더 건강하게 예쁘게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있죠. 이거 다 의욕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 감정 기복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가 보내주는 신호예요. 기분부터 달라져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려면 달라지는 데에는 첫 번째가 일단 내가 기분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이 말을 잘하시게 될 건데요. 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목 차크라가 일단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 목에서 억눌린 감정이 풀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 둘 이렇게 내가 내 의사 표현을 하고 내가 내 할 말을 하고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거나 통제하지 않고 내가 내 의사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좋은 소식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고 참고 있고 감정 억누르고 있고 화나는데 화나는 거 참고 기분 안 좋은 거 참고 뭔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사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3번 분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발성 연습을 해본다든지 노래를 배워본다든지 연기를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뭐 말하기 학원, 스피치 학원 이런 거를 다니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표현을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단독적으로 이렇게 확 지르는 거.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내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질러보자. 일단 질러보자. 일단 얘기라도 해보자. 화라도 내보자. 소리라도 질러보자. 욕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왜 나한테 유독 그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근데 이게 억울하실 수 있어요. 왜 나는 착하게 살고 멀쩡히 잘 살고 있고 난 진짜 뭐 법 없이 산다 뭐 이것까진 내가 아니어도 내가 남한테 피해 하나 안 주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근데 나한테 왜 자꾸 맨날 화날 일이 생겨?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억울한 일이 생겨? 왜 이렇게 나는 뭔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꼭 뭔가 이렇게 부당한 일이 생기지? 왜 나 맨날 피해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운이 없다? 뭐 그냥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내가 감정을 계속 억눌러야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반복적으로 인생에서 계속. 내가 계속해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를 상황으로 계속 보내줘요. 이래도 억누를 거야? 이래도 말 안 할 거야? 이래도 말 못해? 이래도 표현 못해? 이래도 너 네 마음 얘기 안 할 거야? 너 진심을 얘기 안 할 거야?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모른 척하게?
아무것도 안 느낀 척하게 이렇게 계속 이 상황이 계속 나한테 말을 걸어요. 어떻게? 말을 하라고. 감정을 표현해. 말로 표현해. 이렇게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뭘 돕겠냐라고 물었더니만 3번 분이 말을 할 수 있게 돕겠다. 내가 이 사람 목청 있죠, 목청. 아주 그냥 목청 터져라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질러버릴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거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목 차크라도 중요하지만 가슴 쪽의 차크라, 그러니까 이 가슴이 뚫려야지만 이게 목으로 발현돼서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라서 가슴이 답답한데 목만 풀린다고 이게 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던 일, 예를 들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피해받고 손해보고 이런 일, 막 사기당하고 막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 있죠. 나만 몰랐던 일,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풀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슴에 진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다 보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안 들 수밖에 없죠. 마음을 누가 꽉 눌러요. 환경이 나를 되게 압박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건 아니에요, 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런 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내가 믿을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거나 주변에서 나를 되게 지지해주는 분위기야.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해요. 목소리가 작아도. 이 목소리가 작다라는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고 실제로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도요, 사람은 얘기를 해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주변에 내 말을 믿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맨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야, 너가 문제야,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야, 괜히 그러겠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야, 한 사람만 잘못하겠어? 뭐 일방적인 게 있겠어? 너도 뭔가를 잘못했겠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항상. 아니면 내가 주변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조금 터놓고 기댈 만한 친구나 또래가 없다거나 등등등. 내가 계속 어딘가 안에 계속 소속되어서 거기서 답답하게 있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 원래 목소리가 컸는데. 그런 거예요. 원래 목소리가 컸는데 기어들어가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무슨 말을 저기요 라고 운을 떼는 순간 딱 나를 보는 그 분위기, 내가 다음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니까 사람이 크게 뭔가를 질렀다가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릴 만한 환경이 갖춰진다.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환경이 달라진다. 주변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당신이 중요한 말을 하게 된다. 당신이 정말 원했던, 하고 싶던 말을 드디어 하게 된다. 그게 누가 됐건, 친구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지인이든, 연인이든, 헤어진 누구든 간에 당신의 말에 복종하게 된다, 다들. 그러니까 복종까진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 말을 할 때 다들 이렇게 딱 압도당하는 거죠. 3번 분이 뭔가 말을 딱 할 때. 그러고 이제는 아무도 그 말에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내 말 들어. 이제 내 말 들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다. 말을 하고 자리가 만들어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바뀜으로써 당신의 마음이 풀리고 마음에도 용기가 들어오면서 목소리도 커진다. 목소리가 설령 작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작지만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3번 분을 주목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원래 3번 분이 굉장히 예쁘고 잘생기고 괜찮거든요. 사람이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항상 거울을 볼 때 안 좋은 걸 봤나 봐요. 분명히 누가 봐도 야, 넌 정말 몸매가 너무 예쁘다. 혹은 와, 넌 진짜 참 팔목이 가늘고 예쁘다. 야, 너는 진짜 얼굴형이 예쁘다. 아니면 넌 진짜 눈이 예쁘다. 너 진짜 코가 너무 예쁘다. 너 진짜 입술이 어쩜 그렇게 예뻐?
머릿결이 너무 좋다. 야, 너 진짜 어깨 미인이다. 어깨 미남이다. 혹은, 야, 너 진짜 등이랑 이런 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깨랑 등이랑도 너무 이 풍채가 좋다라던가, 응? 다리가 예쁘다든지, 뭔가 이렇게 딱 볼륨감이 있다든지 등등등 뭔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땐 나한테 분명히 칭찬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전까지는 항상 안 좋은 것만 봤어요.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 예쁜데 얼굴형이 왜 이래? 얼굴형이 너무 예쁜데 눈썹이 왜 이래? 눈이랑 코랑 이어지는 곳이 여기가 왜 이래? 이런 것들. 팔목이 가늘고 발목이 가늘어. 거기에 맞춰서 의상을 입고 하면 되는데 근데 종아리가 그 발목에 비해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나는 다 실패했어. 팔목 드러내서 예쁜 거 활용해가지고 예쁜 부분만 딱딱 장점을 드러내서 입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의 재미고 패션의 재미인데도 나는 애초에 허벅지가 두꺼워서 뱃살이 많아서 목이 두꺼워서 나 승모근 때문에 나 종아리 때문에 다리 짧아서 나 그래서 안 돼. 나는 그래서 아예 나한테 맞는 옷이 아예 없어. 나 이쁠 수가 없어. 잘생기고 이쁘게 꾸밀 수 없어. 난 세련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 이 리딩을 들을 때까지 안 믿어지시겠죠. 무슨 소리야. 내가 나랑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뭘 내가 갑자기 관점이 바뀌겠어. 시선이 바뀌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고 관점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3번 분에게 사실 가장 필요했던 건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눅들거나 어떤 상황에서 주눅들거나 너무 주목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너무 창피했던 경험이 있거나 민망했거나 수치스러웠던 경험, 그걸 잊고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일부러 막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센 척하거나 이랬던 경험도 누군가는 있을 거고, 항상 혼자 있거나 혼자 놀거나 혼자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거나, 그 아슬아슬해, 누가 봐도 아슬아슬하고 위험해서 얘야 너 거기서 혼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도 저는 여기 말고 놀 데가 없어요, 이게 제 놀이터예요 라고 위험한 그곳에 계속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익숙한 거야. 매번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평지가 더 불안해.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봤을 때 3번 분은 평지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아슬아슬한 데를 가.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내가 나한테만 집중하고 내가 나랑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은 좀 더 외지고 이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실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내면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항상 그런 환경에 내가 편안함을 느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해가 뜬다, 양지로 간다라고 해요. 내가 아마 이런 느낌도 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약간의 자격지심 있죠. 나는 떳떳하지 못해. 나는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해. 나는 대중적이지 못해. 나는 비주류야.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사회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중적으로 조금은 양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양의 기운을 많이 받게 돼요. 내 스스로, 내 몸과,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모두 양의 기운을 많이 가져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뭐 여잔데도 양의 기운이 많은 여자가 있고 음의 기운이 유독 더 많은 여자분들이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양의 기운, 근데 음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양의 기운이 항상 모자랐던 분들에게 이 양의 기운이 많아져요. 그리고 양지로 올라온다.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뗀다. 익숙하지 않았던 건데 도전하게 된다. 모험하게 된다. 근데 이게 다 온 우주가 나를 돕기로 작정했다고 해요. 이 햇빛을 보게 해줘야 돼서 이제. 그러니까 우주가 나를 한 번도 버리고 나를 막 쓸쓸한데 냅두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항상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항상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어떤 상황을 만들어. 근데 난 너무 버거웠을 거야.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우주가 이런 거야. 너가 그동안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힌트를 주도록 할게, 지금부터는. 이제껏 이 방식대로 해왔는데, 그래도 너가 힘들다면 이제는 조금 방식을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나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아마 엄청 따뜻해질 거예요, 마음이. 안정감을 느낄 거고,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울리게 되실 거고요. 유독 저는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이 리딩 진짜 듣는 그 기준을 잡고, 그때부터 3번 분이 좀 밖으로 많이 나가실 것 같거든요. 사람 만나고 밖으로 나가고 많이 걷고 땅을 실제로 밟고, 응? 돌아다니고 바람도 느껴보고 바람 부는 거 다 느껴보고 피부로 이렇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왔어요, 이미 운명적으로 3번 분은.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또 내가 가고 싶어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건이 우주의 뜻이다. 나를 살리고자 했던,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나를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했던 우주의 뜻과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든든함을 갖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금주해야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3번 분 모든 분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금주. 그러니까 금주를 떠나서 내가 원래부터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간에, 술을 원래 안 마셨던 분은 앞으로도 좀 안 마시면 좋겠고, 원래부터 많이 마셨다 혹은 가끔 마셨다, 아니면 술 한 잔에 내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술에 약간 의존해서 잠들고는 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3번 분은 술을 끊게 되시는 쪽으로 가실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당장은 내가 뭐 계속 이런데 내가 무슨 뭐 맥주 한 캔 정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칵테일 한 잔 정도, 와인 뭐 두세 잔 정도, 이런 거 즐기는 건 상관없잖아? 아니면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소주 한 잔 뭐 이렇게 즐기는 게 뭐가 어때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입에 술이 어느 날부터 좀 쓸 거예요. 그래서 술로는 절대 달래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술 끊어야지가 아니야. 약간 술에 대해 정이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금주를 하시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셔도 좋고, 어떤 이유, 어떤 계기,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술이라는 것에 대해 약간 정이 떨어지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도 마셨어. 내 애인도 마셨어. 근데 내 애인이 맨날 술 마시고 막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나도 술 마시려는데 나 진짜 제가 술 마시고 맨날 저러는 거 보기 싫었는데 나도 이젠 술이 꼴 보기 싫다거나, 아니 옛날에 내가 술에 취해서 어떤 안 좋은 일 혹은 잘못 혹은 실수를 했던 게 있거나 그랬을 때 난 그 이후로 이제 난 술은 안 먹는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는 술 한 잔에 이렇게 항상 뭐 그냥 가볍게 스트레스를 날리고 이랬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진짜로 술은 끊어야 된다거나. 근데 이게 항상 머리로는 알지만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약간 갑자기 확 정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냥 굳이 이걸 내가 왜 마셨었지? 너무너무너무 마시고 싶고 분위기가 있고 분위기 달아오르고 이래서 질리는 거 정도는 상관이 없거든요. 술을 아예 마시지 마라가 아니에요. 근데 좋은 소식에, 기쁜 소식에 금주가 나왔다는 건 내가 술이 없어도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3번 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마셔야지만 불행해서 조금 잊혀지는 느낌, 과거 기억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3번 분들에 한해서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야지만 잠이 들거나 그래야지만 해소가 되거나 하셨던 분들 한해서는 이러한 일이 있다. 정말 정이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의 리딩 들어갈게요. 4번 분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갈등이나 구설이나 시기나 질투나 괴롭힘이나 좀 트라우마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개가 엄청 크게 있다거나 나는 항상 어딜 가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인복이 있는 걸까? 난 진짜 인복도 귀인복도 없는 게 아닐까? 세상에 나 혼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온 우주가 돕기를 나를 깎아내리던 사람, 당신을 깎아내리던 사람, 당신을 보고 비웃거나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을 억압하거나 조종하거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용해지게 도와준다라고 이걸 완전히 처음부터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되게 비웃었거나 평상시에 좀 비아냥거리거나 나한테 이렇게 자기 딴에는 난 널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지만 정말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사기를 꺾고 자꾸만 기분 나쁘게 하고 부정적이고 기를 죽이는 듯한 말을 하고 나를 막 조종하려 들고 나를 컨트롤하려고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말. 그리고 나를 조금만 뭐 하면은 좀 이렇게 주눅들게 만드는 화법의 사람들이라든지,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몇몇 사람 아니면 공동체, 아니면 그 사람들, 특정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두 명씩 혹은 여러 명 이렇게 딱딱 묶음으로 있으실 텐데 그 사람들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단체 내에서 뭐 나를 좀 안 좋게 깎아내린다든지 경쟁사에서 나를 굉장히 막 험담해가지고 막 그런 바이럴 해가지고 뭔가 막 나를 굉장히 좀 위신을 깎은다든지 이런 행동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항상 날 예의주시하고 있고 나 안 되길 바라고 나 깎아내릴 준비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굉장히 많이 받고 내 행동이나 내 직업 이런 쪽에서도 제약이 많이 있었다거나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애를 하는데 항상 그 무리들이 나를 막 그렇게 욕하고 뒤에서 막 딴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인데 그 사이에서 막 또 이간질해서 내 연애도 막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할 건데 앞에서는 뭐 축하해 뭐 그래 막 이러는데 이제 뒤에서는 야 무슨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뒷말이 이제 너무 많다거나 시기 질투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된다. 조용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평가하거나 얕보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닫혀요. 아니 그 흐름이 닫혀버려요. 문이. 조금씩 막 세워져 나오던 그 포인트와 그 흐름과 그 기운이 딱 막혀버려. 네. 그래서 내가 뭔가 해낸 결과를 그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뒤에서 나를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랬던 사람들에게서 우리 4번 분이 뭔가의 어떤 결과, 어떤 그 해낸 것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이뤄내서 결국에는 하나를 만들어내거나 이뤄내거나 해서 아니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던 어떤 것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대상이요. 남일 수도 있는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보란듯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입을 딱 다물게 돼. 할 말이 없어져. 근데 그들한테 사과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역전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그동안 떠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피부로 느끼게 될 거거든요. 체감하게 될 거거든요. 돌아오면서.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질책하게 되는 순간들이 조금씩 천천히 생길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3개씩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과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해요. 본인이 괴롭기 때문에. 본인이 괴롭지 않았을 땐 나 때문에 괴로울까 봐 나를 그렇게 욕하고 나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더니 본인이 괴로워지니까 입을 싹 닫는 거죠. 왜? 나 괴롭거든. 무슨 말이 필요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과고 뭐고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 상황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 혹은 이제 뭐 법적인 문제나 소송이나 이런 거 이제 걸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쪽으로 유리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입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야. 뭐냐면, 야, 사람 일 아무나 모른다고 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온 우주가 사번분을 돕는데 사번분이 어떤 느낌으로 이 환호를 외치냐면, 거봐,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 길고 짧은 건 끝까지 돼봐야 알아. 내가 결국엔 해낼 줄 알았어. 내가 결국 끝까지 버티더니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지. 이렇게. 결국 실력은 드러나게 돼 있어. 결국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진실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 밝혀지게 돼 있어. 이런 느낌.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 정의는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좀 통쾌해지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상황, 인간관계에서 느끼던 그 뭔가 불합리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외롭고 고립되고 사람들한테서 미움을 자꾸 받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공격하는 것 같고 날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되게 갑자기인데 되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 종료될 거예요. 지금까지 4번분을 머리 아프게 하던 문제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한 문제가 있어요. 엄청 신경 쓰이던 인간, 신경 쓰이던 사람이 있거나 신경 쓰이던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4번분 지금. 근데 이거는요,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문제가 끊어져 버려요. 뚝 하고. 갑자기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종료돼 버리거나 갑자기 무산돼 버리거나 이렇게 뭔가 아니 완전히 뭐 인연이 끊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과 나를 두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막 화해를 하거나, 야, 얘기 좀 해보자 하고 막 얘기할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어찌됐건 이 관계가 갑자기 확 끊어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종료돼 버린다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지만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던 것보다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확 끝나버립니다. 전 이걸 정말 축하드린다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 때문에 너무 이 카드는 고생을 해도 너무했어. 엄청 밝은 사람이거든요, 4번분이. 너무 밝아요. 4번분이 유머러스하고 아이 같은 순수함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막 이렇게 재고 따지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막 강약약강도 아니고 진짜 온전히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밝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꼴을 못 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거죠. 마음 안에 순수함이 없어. 그러니까 순수한 4번분이 얼마나 눈에 튀었을까요? 딱 보이는 거야. 다르네. 쟤는 왜 저렇게 깨끗하지? 왜 저렇게 맑지? 안 되겠다. 우리처럼 물들여야겠어. 아니면 내가 느끼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게. 4번분이 안 힘들게 산 것도 아니야. 별 산전수전 다 무슨 공중전, 무슨 저기 뒤구르기전, 다 해왔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타고나게 4번분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고 순수하고 맑고 밝아요. 맑고 밝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서 애기 같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순수한 사람을 보면 낮은 줄 알아, 레벨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밝게 맑게 세상을 보고 당신을 대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깊다는 거거든요.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맑음과 밝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4번분의 그런 부분을 몰랐을 거란 말이야. 다 본인들보다 낮은 줄 알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진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내려갔던 시기도 보여지지만 혼자 있고 싶었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좀 즐거움의 카드, 기회의 카드, 이벤트적이고 화려한 무대의 빛이 이제 나를 향해서 쏘아지고 내가 그 빛을 따라 흥겹게 막 움직일 수 있는 내 무대가 펼쳐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죠. 그 수입, 4번 분의 수입, 4번 분의 금전운 있죠. 4번 분은 일하실 때 즐거우세요? 즐거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하고 계실 것 같아. 내가 막 이 일이 막 나한테 진짜 너무너무 안 맞고 나 정말 이 일은 진짜 나의 삶을 망가뜨릴 정도로 이건 진짜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심지어 안 좋아하고 안 잘하는 일을 하는 4번 분은 없어요.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어도 잘하신다거나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 일을 할 때 좀 사람답고 즐겁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잘하시거든요. 좋은 일을 하시고 재밌는 일을 해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 이 기회에도 우주가 당신 재밌는 일이 돈이 되게끔 해줄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마 4번분 중에서는 요즘 부업이나 내가 진짜 뭔가 또 다른 직업에 대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업을 어떻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기회를 확장시킬까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에너지 때문에. 우주가 돕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들어오고 꿈을 꾸게 되고 목표가 생기고 캘린더에 적을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 것과 다른 것들을 검색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시작한 거, 재밌으니까 해봤던 거, 그냥 재미로 한 거, 흥미로워서 시작해봤던 것들이 돈이 되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분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재밌는 방식으로 사세요. 그냥 순수하게 가세요. 원래 나처럼.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어쩐다 뭐 그래도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해도요. 그냥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사세요. 그냥 어렵게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굳이 흑화될 필요가 있느냐? 굳이 흑화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미 내 마음 안에 순수하다는 거는 마냥 행복하고 마냥 헤헤 웃는 거 아니에요.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하고 화도 내고 불같이 터트리고 카리스마 있게 모든 걸 딱 군중들을 이렇게 딱 압도하고 이런 힘이 있는 사람한테도 순수함이 있어요. 아마 내가 가진 순수함이 분명히 활용이 될 건데 그 방식 자체를 헤헤헤 막 이러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맑음, 내 밝음, 내 즐거움, 내 천진난만함, 내 순수함을 지키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두운 거에 물들지 못해요. 속하지 못해. 섞이지 못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 철학적인 거, 심리, 정신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나를 대부분 다 이해 못하거나 나는 4차원이란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재밌는 방식으로 사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벌고 일이 잘 되고 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자꾸 내가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에라 모르겠다 할 때 모든 운이 다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4번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